당대표를 2번이나 했죠. 국민의당에서도 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했는데 오히려 당대표로서 역할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호평이 많았다고요. 호평이요? 호평.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일단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때 취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누구를 세우잖아요. 본인이 욕을 먹을 것 같으면 당시에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뭐 손학규 전 대표 바른미래당 뭐 이렇게 세워놓고서 마음에 안 들면 내치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들도 했던 것 같고 도대체 저걸 어디서 결정을 해왔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이건 들은 얘기지만 참모진들하고 막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회의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는지 뭐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이것도 역시 여기인데 그 바른미래당 때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이 했잖아요. 네. 둘이 서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더 여러 달이 걸러 들은 얘기인데 유 전 의원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약간 좀 잠깐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안 전 의원은 의외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안철수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잘 남에게 잘 안 하네.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분들 특징이 이게 다른 사람을 안 돌아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구나.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약간 이공계 스타일 사람들의 약간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 중에도 저런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착한데 얘를 잘 알기 전까지는 정말 저놈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을 하도록 했을까? 뭐 근데 지금 안 의원을 보면서 친구 얼굴이 자꾸 겹쳐지더라고.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제 친구 얼굴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변 눈치 없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로직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좀 뭔가 안 맞고. 근데 안 의원도 기본적으로 그런 이공계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고 정치 검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호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하잖아요. 이공계 너드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가 그러면 그런 데서 벌어지는 온갖 것들이 있겠죠.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상의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못 살폈다든가 아니면 뭐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권한을 맡겼는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시 내가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도 새 정치한다면서 쟤들 왜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왜 권력을 줬다 뺐거나 예컨대 바른미래당이 벌어졌던 일 같은 경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혹평을 하게 되고 본인도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인 안철수의 신선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안철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통화도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도 안철수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초창기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초창기 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되게 뭐 양질의 이제 맞아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당시에 모였다가 떠난 사람들 모이면 이제 예비내각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느냐에 대한 이 답변을 이제 한 게 있더라고요. 지난 3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회사와 달리 이제 정치라는 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비밀이 새나간다. 그래서 자기가 이 코어 그다음에 그룹장 이런 식으로 레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마 정보를 조금씩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독선적으로 한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원톱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킨 기업가 출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국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안철수 대표 시절에 뭐 이제 후보 시절이죠. 그때 이제 여러 번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경우가 많죠.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캠프로 모셔올 때 주변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마지막에는 물론 데리고 왔지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리더십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약간 비선 논란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그게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안 의원이 이제 2015년인가 메르스 사태 때 한번 굴욕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그 한국하고 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이제 결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부 세종청사에서. 네네. 그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안철수 그 의원이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출입을 통제당해가지고 못 가고 그 문 밖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그 장면이 있어서 그게 찾아보시면 안철수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참모들한테도 안 알리고 해서 참모들한테 오히려 기자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거꾸로 여기 지금 안철수 의원 와 있는데. 너무 엉뚱하다. 근데 네. 그때 물론 이제 안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메르스에 대한 이제 경각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 나왔냐면 당시 이제 부인 김미경 교수도 이제 의대 교수고 이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쪽에 누군가가 안 의원한테 잘못된 정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 의원 단점이 이제 인맥 관리하는 능력인데 이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꾸 내치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약간 자기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실베니아 같은 동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외국 인맥이 몰라도 국내 인맥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안 의원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신뢰를 잘 안 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서울대 의대 출신들 엘리트라고 동문들. 야, 그런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녀들이 보는 인물 전집을 봤더니 거기에도 있을 정도의 인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분들 중에 애들이 보는 동화 같은 수준의 그 인물 체계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까 인맥 관리해서 이제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안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돌아가신 그 김종필 자민련 그 전 국무총리 겸 자민련 총재하고 갔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의원을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안 의원이 처음에 이제 당적을 자꾸 옮기잖아요. 민주당, 바른미래당, 맞아요. 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에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있을 때 이제 갔던 그러니까 새정치국민연합이죠. 거기 있을 때 안 의원한테 몸을 실었던 사람들이 국민의당까지는 따라간다. 근데 과연 국민의힘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겠네요. 말을 하고 또 네. 하나는 안 의원이 처음에 내세웠던 게 새정치잖아요. 거대 양당 영증 난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난 안철수가 끌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본인이 거대 양당에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안 의원의 퍼스널리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안 의원의 정치 행보가 사람들을 안고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변명하면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그 의사결정을 누구랑 같이 할까? 혹시 집에 계신 김미경 그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상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정치활동, 안철수 후보의 정치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좀 김미경 교수 성격 자체가 이렇게 텔레비전 이런 데 나오는 거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쪽에서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안 의원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치 활동하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했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적도 보유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안 의원하고 이제 서울대 1년 선후배 사이죠. 네. 그래서 뭐 의료 활동하다가 이제 의료 봉사 활동하다가 이제 뭐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나는 게 이제 이 김 교수가 이제 전남 순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안 의원이 이제 2012년 대선 나왔을 때 처음 방문했던 게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와서 부산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네. 바로 순천으로 넘어갑니다. 영호남 통합으로. 그래서 이제 순천의 사위다. 뭐 이래서 제 기억은 저도 그때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많죠. 이제 이분이 기본적으로 김미경 씨가 배가 세다. 그래서 이제 뭐 장악력이 높다. 이래서 이제 정치권에 이제 유명한 김미경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부인. 그 김미경이 있고. 예, 그거 보면 이제 뭐 김영선 전 의원, 그 명태균 사건 때 보면 이제 공천 받으려고 김미경 씨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미경 이제 안 의원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이제 영향력이 크다는 말은 그 점도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거에서 집에 갔다 오면 자꾸 이제 뭐 결정을 바꿔오니까 참모들이 집에 좀 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전 침대 놓고 자라 그냥 방에서.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안철수 초기 측근이라는 박경철 등 뭐 최측근 그때 그 강인철 변호사인가 이런 분하고 맞다 강인철 변호사. 김미경 교수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중간에 있던 참모들이 되게 곤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 저도 하나 보태면은 이제 아까 물어본 분한테 이거 김미경 교수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셔. 세다. 세다. 그다음에
그 남편에 대한 그립이 확고하다. 그립이 예, 확고하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 아내한테 항상 요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이분은 공처가인가요? 그랬더니 공처가와 애처가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좀 희한한 게 이게 저 이야기 듣다 보면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처음 대선 출마했을 때 그 김희영 교수한테 서로 씨라고 붙이고 요라고 붙이고 이런 말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약간 미담으로 야 새로운 정치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식이다 막 이런 건가? 그런데 지금 약간 안 의원의 처지가 좀 바뀌니까 약간 이게 조금 이제 뭐 나쁜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인만 또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그 아버님도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의 슈바이처 이렇게 불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2022년에 92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이제 부산 돔천동 판자촌에 이제 의원을 개원해가지고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제 형편 어려운 분들 치료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이 40에 이제 의학 박사 학위도 따고 50 넘어가지고 가정의학 전문의 자격증 취득할 정도 학구열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의원한테 이 부친이라는 존재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안 의원 자기 이야기하는 게 보면 중학교 때까지 이제 뭐 공부도 잘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중반쯤 가서 이제 성적이 확 늘어가지고 그랬군요.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만지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과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의대를 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아마 아버지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당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산의 슈바이처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의원이 지금 이제 행보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제 정치 선거 계속 나가고 뭐 이런 게 이 인종 욕구로 푸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뭐 이 역사상 유명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으로 네. 인종 욕구가 강했던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 처칠 총리 보면 이제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귀족 집안이고 아버지가 아일랜드 총독까지 했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분인데 본인은 보면 뭐 고등학교 때 공부도 되게 못했고 나중에 뭐 군사학교인가 여기 들어간 것도 약간 연줄로 들어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지적질이 가득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있지 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칠이 보면 나중에 뭐 총리 2번 지내고 엄청 뭐 일가를 이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말년에 사실상 은퇴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회고로 보면 그림 그릴 때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좀 생각나는 게 안 의원이 그나마 이제 사람들 잘 이제 안 쓰는데 중용하는 사람이 참모가 어떤 형이냐면 마더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더형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선숙 의원인데 그렇네. 박선숙 의원이 보면 이제 다른 참모들하고 지적질을 잘 안 합니다. 대신 이제 오히려 잘한다. 뭐 요새 말하는 칭찬해주고 우쭈쭈 하면서 우쭈쭈 해주는.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자기 생각도 살짝 관철시키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